성장과 문명의 도구인 철도는 사막을 가로지르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문장 안에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오늘은 2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철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미국에도 철도가 있고, 한국에도 철도가 있고, 유럽에도 철도가 있고, 인도에도 철도가 있을 텐데, 미국 철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대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서쪽으로부터 약 한 2200km 꽤 멀리 왔습니다. 목적지인 뉴욕까지는 한 나흘 정도 남았고요. 이들 열차는 덴버도 지났고 네브라스카 주도 지나서 이제 중부에서 정말 동부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위험한 시간도 다 지났으니 평화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카드 게임 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어떤 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프록터 대령이죠. 우리가 열차 여행이 시작될 초반부에 등장했던 굉장히 좀 무례해 보이는 미국 군인이었는데 포그시하고 한번 부딪힐 뻔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의 말싸움 끝에 화가 난 두 사람은 결국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포그시는 그 순간에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올 테니 기다려준다면 우리 그때 대결을 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포그시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6개월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영국까지 가야 되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필요했으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록터 대령은 포그시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성질이 급해서인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도착하게 되는 한 역에 내려 권총으로 대결하는, 여러분 권총 대결 아시죠?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총을 뽑아서 탕 쏘는, 둘 중에 한 명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대결 말입니다. 대결을 받아들인 포그시와 대령이 열차에서 내려서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열차에 승무원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열차가 늦어서 역에 서지 않는데요. 가슴을 쓸어내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프록터 대령, 그래요? 그러면 열차 안에서 대결을 하면 되죠. 어떻게 열차 안에서 권총으로 대결을 합니까? 주변 사람들 위험하게. 그런데 미국 열차라서 그런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켜드려야죠. 포그시가 군인도 아닌데 프록터 대령만큼 빨리 권총을 뽑아 총을 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막 고조되는 그때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 사건 끝에 포그시 일행 중 한 명이 실종되게 됩니다. 큰일이죠. 대체 누가 실종됐을지 그 내용도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장과 문명의 도구인 철도는 사막을 가로지르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문장 안에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장과 문명의 도구, 성장의 도구, 문명의 도구인 철도, 사막을 가로지르며. 사막하면 저는 대자연이 떠올라요. 대자연의 그 크고 광활한 힘. 근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선, 직선적인 움직임.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도시와 마을이 그곳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와, 이 한 문장 속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재밌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열차가 대자연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이 어쩌면 인류가 그동안 자연을 극복 혹은 정복해 오면서 발전해왔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들이 어쩌면 그 모습과 이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까지 이어지는 이 전염병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숙주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다는 점이에요. 낙타, 박쥐. 그런데 이 동물들만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로 변형되거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동물들끼리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세계로 인간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와 마을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는 듯 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다양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봤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거의 철도처럼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문명과 성장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로켓 기술.
자, 이 로켓 기술 덕분에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달로도 갈 수 있고 화성으로도 갈 수 있고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성장하겠지만 어쩌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과 부작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은 멈추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대에 가장 날카롭고 앞서 있는 그 도구는 무엇인가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재미있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장에서 더 재미있는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